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체크해보고 오늘 주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 해외 진출 나간다는 말씀 많이 드렸지 않겠습니까? 특히 미국 공장 증설이라든지 유럽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거기다 투자를 했죠. 기업이 공장을 투자하고 뭐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되면 영업이익은 별로 좋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캐펙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최근에 보면 주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의 움직임들이 살짝 나오잖아. PNT 전국 공정 관련된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가 와서 수주량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제가 리포트 드렸잖아요. 코인테크도 좀 괜찮다. 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고 WCP라든지 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나노신소재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리포트 드렸고요. 자, 그런 리포트를 드렸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은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실리콘 응급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포커스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다. 충전 속도와 수명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새로운 배터리가 장착되는 것들이 어때요? 예, 지금 앞으로도 잘 팔리게 될 거다라는 것들이죠. 세상은 말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진행한 내용들에서 보완되는 부분들, 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가가 살살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 생활에서 느끼는 과정보다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하니까 그 본능적인 느낌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은 3분기가 상당히 좋겠다라고 했는데 대주전자재료가 먼저 시그널 들어와서 제가 리포트 드려서 우리 수익을 좀 추구했지 않습니까? 나노신소재 조금 추구할 거고 그래서 이게 과거보다 높은 고점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투 노멀 시대로다가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이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는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인데요. 솔브레인은 결국은 그런 거죠. 반도체 D램 하고요. 낸드 쪽 이쪽 관련된 비즈니스가 쫙 올라간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뭐세요? 액체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솔브레인이지 않을까. 일단 불화수소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가 솔브레인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이거 갖고 주가가 상한가치기도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꽤 오래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 떠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각종 액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결국은 식각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식각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거, 이것도 같이 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건 솔브레인 홀딩스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한 것을 공장을 증설하는 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눌리면 잡아야죠. 근데 솔브레인이나 이쪽 계통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았을 때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신다고 하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이 왔을 때 공략 포인트라든지 솔브레인의 공략 포인트 이런 것들을 향후에 뒷부분에서 차트 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빠뜨리고 가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쁜 거 말고요. 자, 어쨌든 반도체 재료 관련돼서 이렇게 다양한 구간에서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요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분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 이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요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재료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어제는 주성 엔지니어링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ALD 장비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여기에 ALD 장비에 들어가는 머티리얼도 얘네가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 드렸고 여기 반도체 재료로다가 CVD, ALD 머티리얼스 요거 관련된 것도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를 하다 보니까 이거 관련된 것들이 연관된 것들이 바로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하고 관련된 것도 같이 개발이 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매출이나 내용들,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또 진출하게 되면 그런 이슈도 같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 개념이 나타날 때 동사의 주가가 상당히 잘 달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충분히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좋죠? 거기다 플러스 2차 전지가 계산된다라고 한다면 요건 주가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갈 수도 있고요. 2024년도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해서만큼 어떻게 돼요?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트레이딩 포인트로도 접근하는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땐 내년도부터는 아마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거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또 IRA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일단은 반도체 업황을 보면서 우리가 주력으로 체크해 보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반도체에 관련된 매출이 가장 크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YY 성장 부분도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2025년까지도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 그 다음에 서서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점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하반기로 가는데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해하고도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차 전지 분야가 작년 연초보다는 어떻게 상당히 많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대부분 상쇄해 준다라는 내용들이 동사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출 비중은 거의 뭐 80% 육박하게 당연히 반도체가 차지할 거다. 2차 전지 분야가 매출이 좀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2차 전지 턴어라운드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효과는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반도체 업황을 보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 유행하는 게 뭡니까? ESSD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다 뭡니까? 낸드하고 다 D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이 회사가 그렇죠?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폭발적인 성장이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료다 보니까 되게 꾸준하게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뭐 삼성전자가 또 HBM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또 한 번 또 움직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까지도 기대하고 다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처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 지금 요 초록색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게 반도체 관련된 건데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분기부터.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것도 약간 턴이 일어났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는 막 그냥 대등소이할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업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독점적 지위로 가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자, 어쨌든 저 두 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이 턴어라운드 한 부분이 동사의 주가하고 모습이 어떠냐? 비슷하게 움직여 갑니까? 자, 이게 2023년도 1분기고 3쿼터, 4쿼터 가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가 이제 2쿼터, 3쿼터, 여기 3쿼터부터 이렇게 나타나면 이런 모습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나갈 수가 있죠.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나온 건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갈 텐데 그 매출분과 증가분이 앞으로 꾸준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정배열 종목입니다. 정배열 종목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60일 이동평균선에서 공략하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인트가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낮은 구간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61편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구간에 매수해 주는 것들이 아주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당 단가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는 계셔라. 왜 이런 것들을 리포트 해드리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낸드하고 D램 쪽 관련된 비즈니스가 상당히 좋구나. 이 주가가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있어요. D램이나 낸드 쪽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어떻게 빠그러질 거니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체크해 보니까 정말로 D램하고 낸드 쪽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솔브레인 홀딩스인데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브레인이 좋으면 그죠? 솔브레인 홀딩스도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시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16개인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다 어떻게 상장되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재료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름 그래도 잘 가고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정이 이격이 크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61이평. 이격이 클 때는 어떻습니까? 121이평. 여긴 이격이 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죠. 121이평. 그래서 57,500원 이 자리가 공략 포인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려올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전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장사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의 제가 굳이 이야기 드려버리면 장사꾼 마인드 좀 가지십시오. 우리가 상한값이 막 올라간다고 1,000원, 2,000원, 3,000원 가는데 좋아요. 시장가는 보통 3,000원, 4,000원 절대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과값이 예를 들면 한 개당 예를 들어서 5,000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 먹잖아요. 근데 4,0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에 팔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2,000원에 샀으면 5,000원에 팔아도 한두 개 정도면 손실이 생겨도 충분히 마진이 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훌륭한 장사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하는 그런 스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식을 매도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사꾼의 지혜를 갖다가 우리 충분히 같이 공감해 나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항상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자, 정배열로 가고 있는 거 이격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60일 이동 평균선으로 가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얘는 이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121 이평 좋은 거니까. 자, 근데 보통이야 쏘쏘 그러면 221 이평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제가 어떤 리포트를 드리거나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격이 아주 크게 치고 나면 글쎄요, 한 2, 30%가 아니라 뭐 30% 이상 상승한 것들은 대부분 221 공략 지점이 포인트가 되거나 심지어 그보다 좀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윗단에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닥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좋으니까 샀다 한다고 그러는들 뭐 그렇게 말하면 뭐 내가 산 거 아니니까 저는 관심이 없어요. 남이 뭐 비싸게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비싸게만 안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식도 우리가 매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우리가 마인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지론이 있잖아요. 쌀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적정한 측정을 갖다 밸류에이션을 잘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장사꾼의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비싸다고 다 삽니까? 꼭 생필품이라고 그러면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들이고. 자,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양이 늘어나야 되는 것들이고요.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매수량을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공략하고 싶으면 높을 때는 조금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만큼 조금씩 사가지고 어떻게 돼?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달리는 말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량을 갖다가 자기 비중을 조금 가져가야 되지만 낮은 구간에 내가 시나리오대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브레인을 갖다 보면서 우리가 바로 사자 이런 뜻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터디에 넣고 나면 아, 얘네들이 좋으니까 낸드하고 SSD 그리고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는구나 라고 하니까 제가 그쪽 관련된 것들도 다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나름 그래도 소재 뭐 특히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뭐 액tif 이런 것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나가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잘 나간다 그러면 예, 그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노 신소재도 반도체 슬러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무리로 장사꾼의 지혜를 배우자. 장사꾼은 절대 쌀 때 사지 않으면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최소 있잖아요. 과일 장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판매가의 30% 가격에 매수하지 않으면 절대 그 과일을 매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거기서 썩어서 버리는 게 있고 유통 과정에서 버리는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원산지하고 뭐 판매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서 그것을 세일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뭐 직원도 써야죠. 뭐 거기다가 여러 가지죠. 재고도 생기죠. 그다음에 뭐 썩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원산지 생산자는 어떻습니까? 뭐 썩으면 버리면 되고, 누가 사가면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고를 잘하면 그 장사꾼이 성공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쓸데없는 말이 길었나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장사꾼의 지혜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투자의 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오투정 하고요. 그 다음에 저 회원 전용 게시판 매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드리블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얘기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많이 도움된다 생각하면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서 같이 많은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